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래된 무서운 전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혜진은 마지막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혜진이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유일한 가족이었다. 도시의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할머니 댁은 시골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넓디넓은 논밭, 울창한 숲, 그리고 그 숲을 지나 조용히 흐르는 작은 개울은 혜진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가족끼리 낮은 목소리로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젊은 아이들이 숲 근처에 갔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아있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른 시간부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곤 했다. 혜진은 처음엔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점차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해가 지기 전엔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밤길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에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졌다. 어느 날 혜진은 어린 시절 놀던 추억의 장소들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할머니 집 근처에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곳은 아마도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오두막 문틈 사이로 외부로 나올 수 없는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혜진은 천천히 오두막으로 다가가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사람의 형체들이 그 안에 있던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 젊은 아이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오두막에 온 날짜가 차례로 적혀 있었고 가장 최근의 날짜 또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묘한 광경에 두려움을 느낀 혜진은 황급히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당부가 더 이상 소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고 오두막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오두막은 그저 버려진 장소가 아니란다. 오랫동안 그 고된 아이들의 영혼이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해.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했지. 할머니도 그저 예시하기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 말을 들으니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종파가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어린 영혼들을 모아 어떤 의식을 행하곤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두막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곳을 건드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전해졌다. 혜진은 할머니와 함께 경찰에 연락하기로 하고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도 상의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했으나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두막은 결국 다시 폐쇄되었지만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돌지 않았다. 혜진은 대학교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씩 그 오두막과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모든 일은 잊혀져 갔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오두막이 나타날 때면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이상한 기분을 되새기곤 했다. 마을의 비밀은 그렇게 잊혀진 듯 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오두막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언제든 다시 무언가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진이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수진은 여름 방학을 맞아 방학 동안 잠시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조용한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다. 늘 그렇듯 평화로운 이 마을에서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몸을 떨었다. 그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거나 창문 뒤에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주민들은 그것이 마을을 떠도는 영혼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수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캠코더를 들고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누가 실없는 농담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 날 밤 드디어 그 집을 찾았다. 그날 밤은 달도 없고 유난히 어두웠다. 정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집 안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수진과 친구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들은 그저 스릴을 즐기기 위해 웃고 떠들며 돌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가늘고 낮은 사람의 귀에 다다를 듯 말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진지해졌다. 그만 돌아갈까?
라는 말이 나올 때쯤 갑자기 모든 손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에 갇혀 당황한 그들은 휴대폰이라도 꺼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들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문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녀들은 등 뒤에서 낡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겁에 질린 그들은 무조건 앞만 보며 뛰었다. 다행히도 곧 문에 도달했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평온했다. 그들은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에서 꽤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왔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친구들은 그들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웃으면서 지나갔다. 다만 몇 년 나이 든 주민들은 진지하게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 집에는 오래전 사라진 가족들의 원혼이 아직도 떠돌고 있으며 그들이 온전히 평화롭게 떠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방학이 끝나고 수지는 도시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추억으로 남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 꿈만 같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돌아온 이후 매년 여름밤이 되면 그녀의 꿈속에 그 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꿈에서 깨어나려 발버둥칠 때마다 자신이 그 집 안에 있던 밤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그 집의 비밀을 파헤쳐야만 자신에게 닥치니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마을로 향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에서의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수연은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나오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기숙사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길거리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기숙사 쪽으로 향하던 중 수연은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발걸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자신이 멈춰도 계속되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지 마.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느껴졌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왼쪽으로 3걸음, 그리고 오른쪽으로 2걸음, 그 다음엔 뛰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 지시를 따랐다. 그리고 전력 질주로 기숙사를 향해 달렸다. 다행히 입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3개 닫았다. 숨을 고르며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자신을 따라오던 그 존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는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이야기했지만 다들 그저 도시 괴담 같다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발생했다. 수연은 가끔씩 기숙사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목격하곤 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생긴 환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다.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다른 곳으로 가. 이번에는 그 충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수연은 급히 짐을 챙겨 임시로 친구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기숙사를 떠나자마자 이상한 느낌은 서서히 사라졌고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그 목소리도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연의 기숙사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만약 그날 밤 수연이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연은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후로도 수연은 자신을 도와준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주변을 더욱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수연이의 기숙사 신비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해석을 더하며 도시 괴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그 목소리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